미국 주식 투자자 여러분, 2개월 동안 속알이 많으셨죠? 고생하셨습니다. 2개월 동안 하락을 견디고 거의 다 회복되었습니다. 버티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3월부터 오늘까지 미국 증시는 경제 및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상당한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같은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관계와 관련된 발표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20%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에서부터 시작한 상호 관세 소식은 주가를 일시적으로 크게 끌어내렸고 관세 유예 소식은 다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요소들도 더해져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G1과 G2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시장을 흔드는 발언을 이어갔고 시장이 경제 펀더멘탈보다 정치적 톤에 더 반응을 했었죠. 트럼프가 주식 리딩 방장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경제 성장과 금리 하락을 근거로 2025년 S&P 500이 1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낙관하기도 했지만 기술주 과대평가와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5월 1일에는 66%까지 상승했었고요. 소비자 신뢰지수, ADP 고용, 제조업 PMI,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파월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하고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는 빨라야 7월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관세 영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인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현재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미중 관세 전쟁은 유예되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말 동안의 협상으로 인해 당장의 기업 손실을 막고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정책적으로 해결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관세 전쟁 속에 있고 몇 년 동안 러우 전쟁은 지속 중이고 중국인들은 안전자산에 속하는 금을 빚을 내 사다가 중국 정부에서는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도 갑작스레 발생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아직 마음 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리드 앤 피어 지수, 탐욕 지수는 이미 오늘 날짜로 66까지 높아졌습니다. 분명 한 달 전만 해도 익스트림 피어로 3이나 4를 찍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오늘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시장을 탐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해결된 것은 없지만 언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휙휙 바뀔 수 있는 장세인 거죠. 기억해 보십시오. 트럼프의 입으로 시장이 너무나 쉽게 바뀌지 않았나요? 이 변동성을 최대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당 ETF를 주 종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변동성을 커버하면서 낮게 내려가 저평가되는 주식을 담는 포지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더 쉽게 말해 배당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낮아진 주식을 틈틈이 매수하는 거죠. 저는 절대 몰빵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식이 아무리 유망하고 저평가처럼 보여도 포트폴리오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편입니다. 성장주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지만 변동성이 크고 배당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유하면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주는 정기적인 배당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주고요. 성장주는 장기적으로 자본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SCHD와 QQQ, 리얼티 인컴, TLT 비중 중에서 리얼티 인컴과 TLT를 매도해 단기적으로 TQQQ와 QLD를 담고 나머지 레버리지도 일부 담았고요. 낮아진 개별주들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배당도 주면서 RT 비중도 SCHD보다 높은 DGRW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판단한 DGRW는 배당 ETF 중에서 장기적으로 높은 주가 차익과 회복력을 담고 있습니다. 배당주 중에서 가치주 위주인 SCHD를 더 담기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월 배당이라는 장점,
기술주 또한 특별 편입으로 담을 수 있는 점이 메리트라고 판단했습니다. DGRW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에이스에서 한국판 DGRW가 나왔습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줄여서 미백퀄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시리즈가 나왔더군요. 최근 국내 ETF도 좋은 ETF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백퀄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ETF입니다. SCHD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SCHD가 배당 성장률이 좋아서 투자하시지만 전체 자산량 상승률 면에선 다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조금 걸음이 무겁다고 할까요? 3년 TR 수익률은 부나 DGRW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2년 TR 수익률만 봐도 SCHD가 더 처지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 올해 2월에 타미당, 에미당, 쏘미당을 모두 장례식장으로 보내버렸던 외납세액 이슈도 있었죠. 우측 상단 카드에서 확인하시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연금 계좌에서도 배당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해외 ETF에서 배당금을 받는 선택지는 적어도 연금 계좌에서의 메리트는 크게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복리 효과를 줄이니까요.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는 비교적 배당금을 덜 주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곳에 투자하면 좋습니다. 이번에 미백퀄이 나와서 연금 투자에서도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ETF를 도식화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수익률을 생각하면 QQQ, 배당 생각하면 SCHD, 적당한 수익률로 미국 우상향을 믿으면 부에 투자하는 거죠. 여기서 SCHD와 부 사이에 DGRW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와 성장성은 비슷하고 배당은 조금 더 주면서 회복력이 좋은 ETF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DGRW를 자세히 소개한 우측 상단 카드를 확인하시고요. 개인적으로 백테스트 해봤을 때는 DGRW와 QQQ의 조합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에서는 미백퀄 플러스 나스닥 100의 조합도 가능할 거고요. 다만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커버드 콜 등으로 배당금을 많이 받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에이스 미백퀄 시리즈가 3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건 미백퀄이고요. 뉴스 기사에 따르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ETF는 배당금이 2%대로 예상됩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70%의 투자가 가능하고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채권 혼합 50도 배당금이 2%인데 이건 채권이 들어가 있어서 예상하셨겠지만 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플러스 커버드 콜 액티브는 7%에서 8%의 배당금이 예상되고요. 연금 계좌에서는 70%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점도 말씀드려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GRW나 미백퀄의 단점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배당도 2%대로 SCHD보다 낮고 배당 성장도 지속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한 번은 마이너스가 났다가 다시 성장을 하는 식입니다. 주가 상승도 부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미백퀄 ETF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납세액 때문에 타미당, 에미당, 쏠미당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저라면 배당 조금 덜 주고 주가 상승폭이 더 큰 미백퀄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당 재투자의 기능이 반만 있다면 굳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배당 재투자의 효과가 떨어지는데도요. 적어도 연금 안에서만큼은 미배당보다 미백퀄이 낫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연금 내에서 줄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수익성이 많고 변동성이 높은 거를 투자하고 싶다면 나스닥 100에 투자하시고요. 적정한 수익성과 적정한 변동성에 투자하고 싶다면 S&P 500에 투자하시고요. 배당이 적고 수익성은 적정하고 변동성이 적은 것에 투자하고 싶다면 미백퀄에 투자하시고요. 배당이 적고 수익성이 적고 변동성이 적은 것에 투자하고 싶다면 미배당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러분이 직투로 DGRW로 투자하든 연금에서 미백퀄에 투자하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는 평소보다 배당과 성장의 조합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세가 끝나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나옵니다. 성장주가 상승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장주의 일부를 매도해 배당주를 더 담아 더 많은 배당을 얻을 수 있겠고요. 가치주가 상승했다면 이미 배당 ETF가 많이 있으니 그건 나름대로 자산 성장을 하는 셈이죠. 여러분의 변동성 장세의 대응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배당 투자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서 네이버 카페로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